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오늘은 생활역학 상담사 자격 대비 문제풀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영리 상담사 자격 대비 문제풀이. 태풍이 불면 어떤 이는 담을 쌓고 또 어떤 이는 통째를 단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 하는 메시지를 잠깐 나와봤고요. 자, 1번. 음양오행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명리학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있죠. 조선시대에는 관상감을 두고 음양가를 설치하여 과거 시험을 치렀다. 네, 맞죠? 제왕들이 치정,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데 사용하던 학문이다. 예, 맞습니다. 제왕뿐만 아니라 사대부, 그죠? 그 양반 계층에서는 모두 다 역학을 공부를 했죠.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기본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음양오행이 기본이 돼서 거기에 대한 생극재화라든지 형충파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접목시켜갖고 이제 풀어헤치는 게 바로 음양오행론이고요. 지금의 사주 이론은 천년 전 서자평이, 예,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쓰는 현대명리라고 하는 것은 서자평 이전과 이후로 나누죠. 그 전을 갖다가 우리는 고법사주, 서자평 이후를 갖다 지금 이제 신사주, 그죠? 현대 명리학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5번 보니까 일제시대 민족성을 보존하기 위해 발전시킨 학문. 답이 몇 번이다? 예, 맞습니다.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음양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음양, 그죠? 하늘에는 낮과 밤이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높고 낮은 게 있듯이 항상 양과 음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양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에너지 발산, 기상, 그죠? 어느 정도 에너지의 어떤 발산하는 어떤 그런 기운을 갖다가 우리가 동한다 이렇게 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렴, 안으로 에너지를 갖다가 축적, 저장하는 걸 갖다 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양 중에 음이 있다. 또 중에도 또 양이 들어있다. 다 맞는데 3번에 보니까 음양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있죠. 그죠?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양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양이 있는, 상당히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음양 이론 이렇게 이제 봅니다. 항상 빛과 그림자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명리학의 기본 이론으로 만물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필요로 하며 칼륨의 내향형과 외향형, 그죠? 여기는 수렴과 발산, 아까 문제에서도 잠깐 나왔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후에는 MBTI의 기본 이론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중에는 답이 몇 번? 1번 음양론, 2번 오행론, 3번 주기론, 이렇게 신살론, 물상론이 있는데 답은 그죠? 음과 양, 음양론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오행의 발달을 잘못 설명한 것은 이랬습니다. 목하면 우리가 곡직격 이랬죠. 그래서 위로 솟구치는 어떤 기상, 늠름한 기상을 얘기하고요. 명예욕이나 대인관계 뭐 이런 거 딱. 자, 화는 염상격이라 그랬죠. 그 에너지가 옆으로 발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토는 뭐예요? 토는 가세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고 표현력 의문은 고집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종혁격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하면은 윤학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윤학격. 아래로 흘러가는 지혜의 상징. 그죠? 의리의 상징, 신뢰, 그다음에 예의 범절, 그다음에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금입니다. 금. 그죠? 금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니까 적극성은 맞아요. 추진력, 적극적, 그죠? 이런 건 맺고 끊는 어떤 이런 것은 상당히 맞는데, 여기 보니까 융통성이 있고 여유롭다.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하면은 원리원칙이죠. 원리원칙. 순수하지만 원리원칙을 지키려고 하고요. 결단력이 있구나, 추진력. 그래서 상당히 그런 반면에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여유롭지 못하고 상당히 차갑고 과묵하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예, 맞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5번. 다음 중 오행의 과다. 과다고는 너무나 많다는 얘기네요. 그죠? 잘못 설명한 것은 오행의 과다. 그러니까 일간이 강할 때, 그 오행이 많을 때는 강하죠. 내 에너지가 강하니까 내가 독립적이고 남의 지시를 잘 받기를 싫어하고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움직이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막 이런 그 자신감 넘치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오행의 과다, 신강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1번 보니까 오행이 과다하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기질이 맞습니다. 자유로운 기질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 구속받기를 너무 싫어하죠. 독립적으로는 나가고 싶다. 또 오행이 과다하면 성격이 괴팍하고 못된 짓을 좀 그러네요. 오행이 과다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상당히 적극적이다. 맞습니다. 오행이 과다하면 직장형보다는 조직 생활에서 시키면 시키는 일 이런 것보다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죠? 나름대로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어떤 개인 사업이 상당히 또 맞다 하는 거 맞습니다. 오행이 과다하면 상당히 모험심이 있어서 일을 잘 벌린다. 맞죠? 그래서 답은 상당히 오행이 내가 심각하다고 해서 무조건 괴팍하고 못된 짓을 한다. 이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봅니다. 다음 오상이 틀린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목은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곡직격이고 청색이고 동적이고 어질린자를 쓴다. 맞습니다. 그죠? 화는 뭐죠? 그죠? 남쪽이고 붉은색이고 예절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 요 금하면 뭐죠? 숙살지기 금 나왔습니다. 가을을 의미하고 황색이 아니죠. 금은 백색, 흰 색깔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잘못된 것 같네요. 수는 지혜를 상징으로 하고 윤학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정색이고 지혜를 상징한다. 토라고 하는 거는 황색이고 맞습니다. 토가 황색이죠. 그죠? 황색이고 신뢰를 의미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여기 보니까 3번이 되겠네요. 참 쉽네요. 그죠? 자, 임자일. 여기는 이제 일진이 나왔네요. 오늘 임자일입니다. 임자를 만났네요. 임자일의 색상과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임자일 하면은 자수, 그죠? 수니까 윤학격, 북쪽이고 검정색이고, 그죠? 여기 상당히 길하다. 북방에 귀인이 있다. 맞습니다. 실적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북방이다. 붉은 색상은 남쪽인데, 남쪽은 흉함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흰색 계통의 색상은 흉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은 몇 번이다? 네. 흰색 계통은 내가 수니까, 물이니까 이 흰색은 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금생수. 나를 도와주는 귀인인 거죠, 귀인.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귀인을 갖다가 여기서 흉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답은 5번으로 되겠습니다. 8번. 부재 오행 심리가 잘못된 거는 내 사주에 부재 없는 오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화토금수에서 없는 오행이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여기 목하면은 신경계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신경계. 그러다 보니까 목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집중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시신경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금의 기운이 와서 목을 갖다 치거나 그러면 시력이 나빠지거나 안경 쓸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두통으로 고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건 윤학격, 그죠? 밝음, 명랑, 쾌활 이런 건데 만약에 화의 기운이 내 사주에 없다면 그러면 인화력이, 그죠? 친밀함, 사교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권태, 그죠? 당연히 권태가 오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정이 많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열정을 의미하는데 열정이 많은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자, 요 가식기건 이게 토라고 하는 거는 오행의 어떻게 보면 가장 바탕이 되는 거예요. 생산력을 얘기하는데 토가 없으면 여기는 무기력하고 비생산적이고 오히려 욕심이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가식격이죠.
여기서 상당히 철저한 원리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고, 그죠?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몸소 실천하는 사람인데, 만약 금의 기운이 없다면 무계획적이다. 맞습니다. 상당히 이기적이다. 공적이 아니라 사적인 어떤 이런 걸 갖다 챙기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수하면은 여기는 윤학격에서 물, 그죠? 그래서 상당히 사교력이라든지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인데, 대인관계가 상당히 미흡해지고 융통성이 없고 이해력이 약해진다는 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장 여기 여기 보니까 열정이 많다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화가 없으면 열정이 없겠죠. 그래서 잘못되면 우울증이 걸리기 딱 좋은 게 화의 오행이 인자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막 그냥 쑥 찍다 보면은 잘못하면 살짝 놓칠 수가 있어요. 왜? 이날에게 없는 거 맞거든요. 또 권태감 느끼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살짝 여기를 열정이 많다를 갖다가 열정이 없다, 적다를 이렇게 인지하면 답을 잘못하면 넘어가서 오답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9번 봅니다. 다음 지지와 방위가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명리학에서는 방위 엄청나게 중요하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귀인을 만날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방향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이사 방향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어디로 가면 삼살방이고 어쩌고 가면 그죠? 대전권방인지 많이들 방향에 대해서 여쭙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자, 인 방향은 어딜까요? 인 방향은 인방향. 인은 여기서 보면 인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맞다 틀리다? 인 방향? 인은 동북방 맞습니다. 그죠? 요 산은 어디예요? 산은 사방향. 호호. 남쪽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남동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동남방으로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남가는 여기 보니까 진 방향을 동남방 여기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둘 중에 하나 때려잡아도 되겠네요. 그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산은 남동 방향을 얘기하고요, 여기 동남 방향은 진 방향이다. 해는 북서방 맞죠? 미는 남서방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은 헷갈릴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많이들 숙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10번 봅니다. 10번. 지지궁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궁이라고 하는 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월일시, 연지, 월지, 일지, 시지 4개의 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궁에 맞는 것은, 연지라고 하는 것은 조상궁이네요. 그죠? 월지라고 하는 것은 부모궁 맞네요. 또 일지라고 하는 것은 내 배우자궁 맞습니다. 시지는 내 자식궁, 아주 잘 맞네요. 연지는 뭐예요? 연지는 나의 근본이며 뿌리이고, 사업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랬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맞는 것 같은데 뒤에가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죠? 자, 봅니다. 연지는 내 조상궁은 맞는데 나의 성장 환경은, 내가 자라난 성장한 건 월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 연지에다 달라붙여서 요거는 1번은 아예 잘못됐습니다. 월지는 내 부모궁이에요. 그리고 내 직장이고 내 주택이고 내 토지가 아니라 내 주택을 의미를 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연지가 훨씬 더 맞습니다. 연지. 내가 태어난 국가, 내가 태어난 그 토지, 고향, 이런 건 연지가 맞고요. 요거랑 요게 살짝 바뀌었네요. 그죠? 일지는 내 배우자 궁이며 내 생활 환경이다. 맞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게 바로 일지, 배우자 궁이고 생활 환경은 맞고요. 시지는 자식궁 맞습니다. 자식궁. 그리고 정격 맞아요. 원형 이정에서 정격 맞는데 여기는 장년기가 아니라 노년기죠. 말년, 노년기를 갖다가 우리가 시지를 보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지는 나의 근본은 맞아, 내 뿌리도 맞고요. 그런데 내 사업궁은 시지를 얘기하죠. 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재고
보면 맨 앞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됐네요. 3번. 자, 11번 봅니다. 표준 좌우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좌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초 좌우선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1884년 미국 워싱턴 국제회의에서 그저 각 나라 대표들이 와서 이제 표준 좌우선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전만 하더라도 그냥 니네 시계 우리 시계들이 각각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구가 하나고 하나의 지구 속에서 서로 교류라든지 물류라든지 항공이라든지 항만들이 움직이고 또 우주를 향해서 로켓들을 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정확히 맞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884년에 그러면 우리가 공통된 이 지구의 시계를 갖자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동경 127도 30분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국의 베이징 동경 여기 120도 30분에서 우리가 보니까 15도 차이에 1시간씩의 간격을 편차를 두는데 여기 보니까 7도 30분이라 해갖고 약 30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랑 동경이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그래서 30분 간격의 차이를 두고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자시는 11시부터 1시까지 요거는 중국의 동경 여기 보니까 120도에 있는 여기 보니까 중국의 자시는 11시부터 이렇게 1시까지인데요. 우리는 중국이랑 약 여기 7도 30분이 차이 나기 때문에 30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자시 이렇게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대운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팔자를 명이라고 했고 그 명이 걸어가는 길을 운이라고 했습니다. 운 중에서도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 환경을 갖다가 우리는 대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운은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성된 걸 갖다가 우리가 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운에는 이렇게 남자가 양, 그러니까 양으로 태어난 남자가 그죠? 생년월일 중에서 생이 그렇습니다. 띠가 보기에 남자가 양이면 이거는 순행을 하고요. 남자가 음이면 이거는 역행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자가 양이면 이렇게 그죠? 역행을 하게 되고요. 여자가 음생이면 이거는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역행과 순행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대운은 월주에서 요건 맞아요. 월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계절을 갖다 우선적으로 보게 되고요. 지지를 갖다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순행하여 뻗어가는 요거는 순행이 아니죠. 역행을 할 수도 있고 순행을 할 수도 있는데 역행과 순행에 대해서 요 밑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잘못된 것 하니까 어떤 게 맞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번. 우리 그 생활력 학사 여기 상담사 요 시험 문제가 한 55개, 한 60개 요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첫 시간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연결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